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대차정보 비중과 공매도 비중으로 같이 평가하는 분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업 분석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대차정보 비중하고 차익 공매도 비중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여러분들 뭐 많이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매도와 대차정보에 대해서. 네, 우선 공매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대차 정보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공매도 그래프고요. 여기는 이제 대차 정보 그래프. 네, 이거예요. 대차 정보, 차익 공매도. 네, 그래서 공매도란 무엇인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을 공매도로 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 이것이 공매도의 정의. 차익 공매도 순서. 공매도 우리나라는 이제 차익 공매도입니다. 예, 무차익 공매도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라고 한다면은 차익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익 공매도 진행 순서를 지금 여기 펼쳐야 되는데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를 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합니다. 그리고 대여받은 주식 갖고서 거래소에서 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거래소에서 주식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로 주식을 반납을 합니다. 네, 요 일련의 과정이 차익 공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를 받고 거래소에서 매도를 합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증권사로 대여받은 것만큼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증권사로 다시 반납을 합니다. 요 일련의 과정이 차익 공매도 과정입니다. 차익 공매도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공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순서를 좀 같이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쇼 커버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쇼 커버링은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의 재매입. 쇼커버는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수가 상승하면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 빌린 주식을 대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식의 재매입을 쇼커버리로 합니다. 대체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유발하지만 거꾸로 쇼커버링은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질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네, 조금 이따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때 이렇게 활용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념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차잔고 비율, 여기 대차잔고 비중에 대해서 표시되어 있죠. 대차잔고 비율이란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된 주식의 총수의 비율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한 매도 힘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응축되어 주가 고점에서 투매를 불러올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되어 있죠. 주가 고점에서 투매를 불러올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대차잔고 비율입니다.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 공매도에서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한다고 했죠. 빌린다고 했죠. 네,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익공 매도에서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증권사로 대여받은 만큼 증권사로 주식수를 반납을 하는 거죠. 대차장고 증가의 의미. 대차장고가 왜 증가하느냐? 갚지 못한 주식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증가한다. 대차장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이야. 주식을 빌리는 목적은 빌린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중에 값이 저렴해졌을 때 사서 대갚음으로써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여기 차익 공매도, 공매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왜 공매도를 하느냐? 주식을 빌리는 목적, 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건데, 그래서 주식을 대여하는 거 차익 공매도죠. 주식을 빌리는 목적은 주식으로 매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값이 저렴해졌을 때 싸게 사서 대갚음으로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다.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면 매도로 나올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이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 고점에서 투매를 불러올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차장고로.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로 나온 주식수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매도를 한다는 것은 가격이 비싸졌을 때 우리가 차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대차장고. 대차장고가 왜 증가를 하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매도를 하죠? 비싼 자리에서 매도를 하겠죠. 가능하다면 내가 산 것보다. 그리고 여기서 차익 공매도 순서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공매도의 그 일련의 과정인 거거든요. 차익 공매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대여를 받습니다. 거래소에서 매도를 해요. 대여받은 주식을.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 대여받은 주식수만큼 증권사로 주식을 반납한다. 이 반납의 과정까지 대여를 받아서 증권사로 주식을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 요것이 공매도죠. 그러면은 여기 H1B를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진한 색의 파란색, 좀 연한 색의 그 회색 계통이 있는데 여기 차익 공매도라고 한다면 그냥 공매도로 보시면 돼요. 차익 공매도 비중. 차익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건 무슨 얘기죠? 공매도를 때렸다는 거죠. 공매도를 행사를 했다는 거죠. 공매도를 행사하니까 어떻게 되죠? 공매도를 행사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공매도를 행사를 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되죠? 주가는 다시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보고서 충분히 공매도와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거는 H1B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시젠. 시젠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움직임을 볼까요? 이 진한 파란색의 공매도를 한 겁니다. 공매도를 행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는 하락을 하죠. 공매도를 행사를 하니까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최신 데이터거든요. 2022년 8월 20일까지 있는 공매도를 행사하니까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공매도를 행사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시제는 공매도를 많이 행사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공매도 비중을 보고서 앞으로 이제 공매도를 많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렸구나. 공매도가 때려서 주가가 하락을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차장고 비중에 대해 좀 살펴볼게요. 대차장고는 뭐라고 그랬죠? 주가 고점에서 투매를 불러올 때 활용한다. 여기 봐보세요. 해당 주식 종목에 대한 매도 힘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응축돼요. 주식 종목에 대한 매도의 힘이 주가가 상승을 해요. 하면서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가 고점에서 투매를 불러올 때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차정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매도로 나올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대차정고는 무슨 얘기죠? 대차정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주가가 어느 순간 같이 올라갔다가 매도를 때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이 좀 진한 파란색입니다.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연한 회색 계통, 이게 이제 주가입니다. 진한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대차장고 비중 증가예요. 그 아래 있는 요거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대차장고의 비중이 올라가죠. 대차장고의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죠?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진짜 주가가 상승했죠. 대차장고가 증가를 하니까는 주가가 어떻게 되죠? 주가는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뛰어 올라갑니다. 이걸 보심으로 해서 대차장고가 주가의 선행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앞으로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H7B를 예를 들어서 시젠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젠도 보시게 되면 대차장고가 이어서 이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이 진한 파란색이 대차장고 비중이에요. 대차장고 비중이 이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시젠의 주가는 어떻게 하죠? 빠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대차장고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시젠의 주가는 하락을 하지만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가는 지금은 당장은 하락하지만 대차장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시즌의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7B의 과정을 보셨으니까.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100%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대차장고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암시적인 선행적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대차장고 비중과 공매도 비중을 아시게 되면 이 기업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움직임,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대차장고가 증가를 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지표를 볼 때 한 가지 지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제가 주식 교육을 한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인데, 그 중에서 이 대차장고는 이렇게 활용되는 지표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대차장고로만 평가하시면 안 되십니다. 항상 여러 가지 기준잣대와 평가 측정 지표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다 교차 검정 통해 가지고 거기서 공통부분을 뽑아내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차장고 비중과 공매도 비중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하는 분석 기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